네, 지난 2일이었죠. 기자간담회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위해 국회에 다시 와 있습니다. 잠시 전 10시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시작 전부터 취재진들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했는데 일단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모습 아침에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혹들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토마토 정치부 박주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자,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났네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본청 406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실에서 현재 열렸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조 후보자는 오전 8시 조금 넘어서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바로 국회 방문자 센터에서 방문증을 교부받은 뒤 대기실로 들어갔는데요. 인사청문회가 10시에 시작된 이후 모두 발언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실강이 있었지만 여당 쪽에서 모두 발언을 들어보자라는 제안해서 결국 조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는 이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한 사과 표명과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먼저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제 잘못이라며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이 법무장관으로서의 소명 또한 강조했는데요. 조 후보자는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명을 강조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조금씩 더 가열이 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증인 총 11명이 채택이 됐었잖아요. 모두 출석했습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증인 출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증인 출석은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여야는 여야 법사위 간사회의를 통해서 총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입시 의혹에 대해 장영표 당국대 의대 교수 등 6명을 채택했고요. 사모펀드 의혹 관련은 3명, 웅동학원 의혹 관련해서는 2명 등이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11명의 증인이 채택됐지만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는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는 5일 전에 출석 고지서가 송달이 돼야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출석을 안 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나 이런 것 상태에서 논외로 치게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화면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증인 11명의 목록인데요. 딸 입시 부정 의혹 관련해서 6명이었습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이렇게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사모펀드 투자 의혹 3명, 임성균 코링크 P운용력, 최태식 웰스 CNT 대표이사와 김병혁 전 WFM 사내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동학원도 뭐 많은 핵심 쟁점 중에 한 가지인데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되어 있고요. 안용배 주식회사 창강에드 이사 나오도록 이렇게 채택이 일단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는지는 뭐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증인 채택은 하지 않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당초 이 여야가 증인 채택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가족을 증인을 채택하느냐 마느냐 문제였거든요. 결과적으로 가족 증인은 이번 청문회에서 채택이 제외됐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이 딸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증인을 6명이나 채택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가족이 그 증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딸 입시 문제를 좀 더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인의 숫자가 필요했다고 야당 쪽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인데요. 관련해 야당 등 한국당에서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최성해 지금 현재 동양대 총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여당 쪽에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인사청문회 쟁점들, 주요 포인트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무래도 조 후보자 딸의 이 고교 대학 입학 및 학사 장학금 수령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외에도 집안 운영 사업법인인 운동학원 관련 의혹, 그리고 가족 출자 사모펀드 의혹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지난 2일 열렸던 조 후보자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다뤘던 쟁점들인데요. 그렇죠. 네. 이 중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문제와 관련해 조 후보자 딸의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 문제가 이게 진짜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에 불려나온 이 최성대 동양대 총장은 이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조 후보자 측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하고 있다라는 네. 발언도 해서 더욱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기자들이 잇따른 이번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질문이 있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이 실제 이 조 후보자의 찬반 의견을 묻는 지지 여론 형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딸과 부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에 대해서 이틀 만에 4.7%포인트 증가한 56.2%로 반대 여론이 증가했거든요. 예. 반대로 찬성 여론은 40.1%로 이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97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 4.2% 응답률을 나타냈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청문회에서 야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만큼 이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얼마나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지가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관심 깊게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의 진위 여부, 이 부분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기로 된 상황이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함으로써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여기에 관련된 청문회 관련 발언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네, 오늘 조 후보자는 이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느냐 이런 야당 의원의 질의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당시 오늘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네.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밝혀달라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사실대로 말해줘야 총장도 살고 조 후보자의 부인이죠. 형제 정경심 교수도 산다는 발언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야당에서 이 외에도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일저자 등재,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에서의 장학금 수령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네, 오전 중에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던 거고요. 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어떤 점들을 검증해야 할까요?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의혹 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일부분은 상당수 부분이 가짜 뉴스다라는 측면에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검증의 가장 큰 우선 과제는 과연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의지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했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 방어를 위해 조 후보자의 유리에게 답변을 유도하는 한편 이 사법개혁을 위한 조 후보자의 의지와 능력 검증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최근 조 후보자의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두고서도 네. 유출 의혹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배우로 검찰도 지목받고 있는 그렇죠. 만큼 네. 이를 통해 검찰의 개혁의 필요성을 오히려 여당 쪽에서 더욱더 강조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 진행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여당에서는 청문회 초반 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년층의 실망감을 언급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비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찰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좀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청문회 언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여야가 당초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원래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점이 무산되면서 오늘 6일 하루 정도 그랬죠.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일단은 기존까지의 청문회를 봤을 때 오늘 늦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번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새벽 2시 16분까지 다음날 넘어서 네. 새벽 2시 16분까지 진행해서 종료가 됐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무제 같은 경우에도 다음날 새벽 2시에 종료가 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청문회도 자정을 넘겨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 청문회 초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차수 변경을 하지 않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네. 자정을 넘기지 않고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청문회 자정을 넘기기 전에 청문회를 끝내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청문회 초반 의사의 진행을 발언을 막는 이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일단 청문회가 이제 끝나더라도 이후의 전국도 또 어떻게 펼쳐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점들 좀 포인트로 전개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난 이후 포인트는 세 가지 부분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이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미뤄왔었는데 청문회 이후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이냐. 그리고 야당,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야 입장이 갈리는 만큼 이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어떨 것인가가 중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이번 인사청문회로 끝나고 이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조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청문회 이후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경우 이 청와대 임명 절차나 철회나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정의당의 경우에는 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김종대 의원과 통화해본 결과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끝나고 난 후에 주말 사이에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쳐서 주말에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여론의 관심을 받은 만큼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의 항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당,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조 후보자의 낙마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임명 저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 특검과 그리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청문회 일정 협상 중단 선언했던 바른미래당 현재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을 상징하고 또 문 대통령의 분신으로 일컬어지는 조 후보자의 이번 인사청문회는 향후 전국에서 여야 주도권 싸움은 물론 또 진보와 보수 간 헤게모니 장악에서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